안녕하십니까. 아빠는 노무사TV입니다.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한테 어울리는 옷 입기 피처링 정장 입고 운동하기입니다. 본말 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뿌리와 잎사귀가 바뀌었다 이런 뜻이고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저거부터 했다. 또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사소한 것부터 했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요. 회사에 미팅을 갔다. 또는 자료를 검토했다. 이렇게 했을 때 회사가 규모도 크고 직원도 되게 많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회사는 인사제도가 되게 잘 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딱 보면 계약서밖에 없고 그 계약서조차도 굉장히 오래돼 있고 법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꾸준히 했었던 전통적인 업종인 경우, 특히 제조업인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경영자가 중간에 바뀌지 않고, 그래서 관성대로 그냥 계속 했던 방식대로 이제 운영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반대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직원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도는 굉장히 거의 삼성전자급수로 별의별 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겠죠. 당연히 그게 올바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규모에 비해서 좀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주인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죠. 이제 본말 정도를 좀 표현하는 그림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인사노무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마인드도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크게 구분해 보면 인사노무관리를 굉장히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또 인사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요소들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주로 관심 있는 건 어떨까요? 특히 사장님들이 관심 있는 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를 관심을 두겠죠. 당연하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회사도 성장을 할 것이고 이익도 극대화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사실 기업을 하는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만 효율성만 강조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직원들이 희생되겠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인사노무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합법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의 조화입니다. 극단적으로 효율성만 추구하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법을 둔 이유가 뭘까요? 최저임금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사장님들은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사람들을 구해서 그런 사람들을 싼 노동력을 막 쓰게 되면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있는 것이고, 그건 반드시 지키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생산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지치겠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휴가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노동법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왜 효율성만 추구하지 못하게 합법적인 요소들이 두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낸다면 합법적인 것도 효율적인 것도 동시에 해야 되지만 합법 위에 효율적인 것을 좀 얹는 게 가장 이상적인 노무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3편에서 사장님실에서 3편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법 위에 배려를 쌓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얘기겠죠.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들으신 분들, 야 너 노무사니까 맨날 법 얘기하고 너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맨날 법 타령하냐, 네가 현실을 아냐, 이렇게 이제 반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는. 그런데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냐면, 만약에 합법적인 요소들이 인사노무관리에서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요만큼이었는데 합법성이 무너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만큼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줍잖게 효율적인 걸 추구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걸 해서 피해를 막는 것이 노무관리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런 사례는 정말 수천 건, 수만 건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도. 소위 말해서 뭐 법적인 걸 무시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 끝도 없이 사례가 많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제가 두 번째 뭐 삼성전자급 제도를 갖고 있는 사장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대기업에서 연구원 출신으로 있다 창업을 하셨어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을 하신 거죠.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직원은 많진 않지만 본인이 예전에 그 회사에서 이제 평가받았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 회사를 되게 효율적으로 이끌 거라는 생각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거기는 동기한테 전화해서 야 니네 요즘도 그 제도 하고 있지? 야 그 제도 좀 알려줘봐. 그래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평가제도를 받았는데 거기에 막 이상한 용어들이 막 써 있는 거죠. 뭐 MBO, 뭐 CSF, BSC라는 뭐 이런 평가제도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장님이 이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제도를 회사에서 드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이 조직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는 봤을 수는 있지만 실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도 잘 모르고 인사 담당자도 사장님이 시켜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사장님도 평가를 받아만 받지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혼란이죠. 근데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일단 해봐. 뭐 일단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하게 되죠. 그러면 평가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평가를 해야 되는 평가자도 평가를 받는 일반 직원들도 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 결과도 이상하게 나오고 평가가 1이 돼서 다른 일에 지장할 정도로 평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결과도 엉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평가제도는 일반적으로는 이거 해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고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에 어울리는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남들 회사에서 한다고 또 좋은 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좋다더라고 해서 그냥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인사제도는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보면 엉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계약서도 엉망, 취업규칙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노사협의 규정도 없고, 또 혹시 규정이 있더라도 너무 오래됐고 근로계약서 내용과 규정 내용이 틀리고, 또 근로계약 내용 자체도 현재법에 위반되는 내용도 많고 등등 노무관리의 뿌리가 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뭐 노사협의, 휴가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상태, 기초가 되게 허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막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초를 먼저 튼튼히 하고 그런 제도들은 순차적으로 조금 도입을 해서 회사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제도도 마찬가지죠. 평가제도도 막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면서 문제점 보완하면서 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를 발전시키면 되지 곧바로 아주 멋진 제도를 들여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 회사에 기능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제도를 보실 때는 좋다고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도입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도 다른 회사에서 되게 큰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그걸 곧바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분은 지금 정장을 입고 스키를 타고 있어요. 위법 아니죠. 엄청나게 좋은 평가제를 들여온다고 위법은 아닌데
효율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정장 입고 스키를 타면 아무래도 스키복을 입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연스럽겠죠. 실력이 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중요하지, 뭐 다른 회사에서 한다, 좋은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수정도 없고 보완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사장님 시리즈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운영형실에 받는 합법적 인사노무 바탕 위에서 효율성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선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법 위에 효율을 쌓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